반갑습니다. 아까 이제 1부에서 설명을 진행하긴 했는데 제가 너무 많은 정보를 1시간 동안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2부에서는 좀 더 풀어서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 거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나눠서 이 흐름대로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는 진짜 모든 어머님들의 로망이시죠. 이 서울대학교는 실제로 모든 4년제 대학의 입시 중심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몰라도 이 서울대학교만큼은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시고 이거를 이해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체 4년제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서울대는 총 4가지 전형으로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보통 이제 오른쪽은 실기 위주 그리고 기회균형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이 맞거나 아니면 뭐 특정하게 예체능 쪽을 지원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면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왼쪽 일반 전형 아니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은 학교에서 딱 2명만 추천을 해주는 전형이에요. 특히 이 전형은 1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6명을 뽑아요. 그러면 1단계에서 생활 기록부만 그리고 교과 성적 다 합쳐서 3배수를 선발해요. 6명이면 3배수하면 18명이에요. 이 친구들을 뽑아두고 2단계에서 면접 30%를 보고 있고, 그 다음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이 기준점이,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뭐 기회균형, 실기 위주, 보통 이 2전형만 좀 알고 계시면 되는데, 혹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것 중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이해를 했다? 한번 손 들어보실 수 있을까요? 이해 좀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거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 중에서 이 2가지 전형, 그리고 제가 이걸 설명을 했을 때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모르셔도 돼요, 아직은.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나중에 대학 원서를 쓰실 때 이 전형의 세부적인 것들도 달라질 수도 있고, 특히 모집 인원, 방법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고교학점제도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은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많이 나왔던 그 원숭이 로봇이나 맞아요. 네네. 그 사진인데 제가 이제 우선 간단한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하고 이 특강을 시작을 하려고 해요. 저희는 수시 원서 기간 때 이제 강남 지역에서 보통 오프라인으로 친구들의 배치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6개 원서를 쓰세요, 나중에. 그러면 보통 부모님 그리고 자녀분들 이렇게 해서 보통 3분이나 4분 이렇게 찾아오시는 편이에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이번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 어머님께 항상 여쭤봐요. 혹시 어머님께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다 지켜봤고 이번에 원서를 쓰실 텐데 어떤 학과가 이 아이에게 잘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쭤봐요.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이는 의치한 약수를 너무 지원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의학계열에 관심이 정말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잘하기도 해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학생이 저는 개별 면담을 반드시 해요. 면담을 했는데 이 학생이 뭐라 했냐면, 선생님 저는 사실 성적은 의치한 약수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수학 과학을 잘하긴 하지만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제 꿈이 외교관이 되고 싶고 실제로 그다음 언어 공부가 너무너무 재밌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머님과 아버님이 바라보는 학생과 이 학생이 정말 좋아하는 일, 적성에 맞는 일, 진로 차이가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 실제로 원서를 지원하실 때 부모님의 입장과 학생의 입장이 달라서 학과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있는 경우들도 수없이 봐왔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건데, 정말 수없이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다 보면 이제 보통 상담 전에 충분히 분석을 하고 이제 저희는 들어가요. 그러면 생활기록부를 쭉 봤을 때 지금은 이 생기부를 읽으면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인지가 보여요. 성격, 성향, 뭘 좋아하는지가 다 보여요. 그러고 이제 한번 상담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생활기록부를 딱 봤을 때는 이 남학생이었어요.
책을 너무 좋아했어요. 모든 활동의 기반이 책이었고 이게 누가 시켜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좋아서 읽는 게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보였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진로가 너무나도 뚜렷했어요. 경제학 쪽에 관심이 정말 많았고 실제로 뭐 활동한 걸 보면 기업들의 주가 분석을 하고 실제로 이런 활동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너무 뚜렷한 거야. 궁금했죠. 그래서 수시 상담을 딱 했어요. 대면을 했는데 역시나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부모님들과 다정다감하게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진 않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랬고 두 가지. 첫 번째는 학생분이 어떤 학과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이 다 존중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궁금해요. 왜 그러냐면 책을 이렇게 좋아하는 친구를 저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여쭤봤죠. 근데 실제로 주에 뭐 1, 2회 정도는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책 읽는 시간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었을 때 경제 얘기, 신문 읽으면서 요즘은 이 기업이 이렇더라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책 읽고 이야기로 나누는 시간을 온 가족이 갖는다고 해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새끼 원숭이의 건강 상태가 매우 달랐는데 왼쪽 가짜 엄마에게 간 이제 철로 된 가짜 엄마에게 간 원숭이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제 간 원숭이는 건강은 좋았대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혹시 뭐였을까요? 의사소통, 상호작용,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을 것이 전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실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정말 우리 아이의 진로와 적성을 명확하게 알고 진솔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좀 네 마음은 어때? 네 생각이 궁금해. 좀 같이 진솔한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아이를 좀 정서적으로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메시지를 우선 전달을 하고 넘어가려고 해요.